동력의 초당 글밭 8월 21일 금요일 새빨간 거짓말. 지난해 5월 3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도월 김용옥님의 특별기고를 바탕으로 글밭을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틀 후인 27일 새벽에서야 비상국무회의가 열렸다네요. 이승만은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지요. 이미 열차편으로 서울을 몰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승만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특별담화를 녹음하여 방송하게 합니다.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 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아버지 이경선, 어머니 김혜김씨 사이에서 6대 독자로 태어나 2살 때 서울로 이사하여 남대문 밖 우수연 남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를 우남으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919년 3월 독립 만세운동 이전까지의 삶은 여건상 생략합니다. 따라서 1919년 4월에 상해 임정의 국무총리, 9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이 이승만을 임명한 것은 미국에서의 그의 활동과 역량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죠. 이승만은 12월에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 채 6개월도 못 되는 다음해 5월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국무총리 시절 스스로 대통령 직함을 만들어 활동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모은 독립자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정의 뜻에 반하는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1925년 3월 이승만은 임정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을 당합니다. 1933년 교민들의 성금도 떨어지고 고소를 당하는 등 하와이를 떠난 구실을 찾던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 참석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프란체스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가 1934년 이승만의 나이 59살이었습니다. 이후 워싱턴으로 고철을 옮겨 활동하지만 특별한 외교적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1945년 해방 직후인 10월에 귀국하여 우익조직을 대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5개년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 세력을 제압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 발언으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1947년 7월은 몽양 이용형 님이 암살됩니다. 1948년 5월 50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은 국회의장에 선출되었으며 6월에 백봉 김구님이 암살됩니다. 7월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이 제정 공포되어 이승만은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곤모하술수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949년 1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그의 주변 친일 세력들의
줄기찬 방해로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 작업은 역사적 과제로 남겨졌으며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는 지금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1952년 재선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제2대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1954년 4.4.5입 개헌을 어거지로 감행하여 1956년 제3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결국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쫓겨갔으며 죽은 후에야 겨우 조국으로 돌아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힙니다.